네, 종목 공감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앞서서 코스닥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좀 차익 실현을 하되 그래도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되니까 종목별로 슬림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망 종목을 좀 가려내서 그 종목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유망 종목 좀 가려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품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품주 내에서도 카메라 모듈 업체에 주목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먼저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의 성장성 둔화 의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품 관련주,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지금 상태를 보시게 되면 공급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둔화, 완전히 둔화는 안 되겠죠. 둔화가 되더라도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이엔드급이라 그러죠. 아주 고품질, 고가격을 주로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중저가포를 많이 하는 해외 업체들까지 하게 된다면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모듈 쪽에서 보시게 된다면 본격적인 스펙 경쟁,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되고 있는데, 자, 올해 휴대폰 관련해서 카메라 시장이 한 22억 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죠. 특히 이 갤럭시 S4 같은 경우가 후면이 1,300만 화소로 굉장히 고화소가 되고 있고요. 전면도 200만 화소지만 그것은 이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 800만 화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1,300만 원 화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나 삼성광통신 이렇게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요. 800만 이상을 할 수 있는 데는 LG이노텍, 캠시스, 파워로직스 정도가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13메가죠. 1,300만 화소의 탑재폰이 한 1억 대 정도, 그리고 8메가 정도가 8천만 대, 그리고 이제 5메가 이하가 1억 7천만 대 정도인데 애플에서도 800만 이상을 1억 6천만 대 정도 해서 결국 800만 이상이 3억 4천만 대 정도로 해서 아직은 수요 공급이 못 따라주는, 이 공급이 못 따라주는 정도의 속도에 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점차 고화소 슬림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오토포커스 기능이라는 자동 초점 기능, 그리고 손떨림 보정, 스마일샷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점점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카메라 모듈이 단순한 조립에서 이제는 이 알고리즘이 필요한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쫓아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800만 화소 이상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이 장착률을 보게 된다면 작년에 한 29%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올해는 33%, 내년엔 37%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한 34%, 그리고 1,300만 화소가 37% 그래서 두 시장을 합치게 된다면 거의 70%가 넘는 정도의 고화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화소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 납품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률은 좋아진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관련 업체들, 카메라 모듈과 카메라 생산 업체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업체 매출 비교가 되겠는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 파트론이 100% 넘는 매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가 60% 넘게 나타났고 올해도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를 보시게 된다면 세코닉스가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캠시스가 영업이익률이 300% 이상 됐는데 그거는 2011년에 너무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면 캠시스와 파워로직스가 200%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가서 두 업체 모두 카메라 모듈 쪽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주가 비교를 보시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옵트론텍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파트론도 물론 많이 올랐죠. 70% 넘게 이렇게 올란 부분이 있는데 세코닉스와 파트론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파워로직스와 캠시스가 좀 올라갔고 파트론도 뒤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의 주가와 더불어서의 조정 시기 그리고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이 되는 고화소 카메라 쪽은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공급이 역시나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표적인 기업들 쭉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비교 분석 이후에 나온 결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카메라 모듈에서는 저는 캠시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캠시스 그러면은 예전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08년도에 사명이 쿠스코 LB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2007년도에 MSC 코리아에서 인수한 다음에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뭐 테마파크나 무인항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조금 등한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부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A모션에서 인수한 다음에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실 사업 정리를 했고요. 재무 구조도 정상화시켰고 주력 사업 무엇보다도 주력 사업을 집중화시키는 데 성공을 해서 작년부터 재작년 상반기부터 되겠습니다. 고객사의 신뢰를 좀 회복을 해서 발주가 재개가 돼서 본격적인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나 올해부터 해서 고화소로 인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자, 본사에서는 주로 R&D를 그리고 또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요. 얼마 전에 올해 신규했던 중국 공장이죠. 시작을 했는데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업화에 성공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메가 이상의 캐파가 월 100만 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2배인 200만 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800화소 이상이 8천만 개라고 한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전체 물량의 25% 정도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파워로직스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제가 특히나 캠시스를 꼽은 것은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 이 사이클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캠시스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점점 더 고화소로 갈수록 기술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3,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38% 정도 증가인데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4천억 정도는 충분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회사에서는 173억 정도, 230% 정도 증가를 예상하는데 죄송합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한 200억 정도로 더 점수를 오히려 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회사를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되겠는데요. 올해 한 5% 정도는 자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내년도에는 8% 정도로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영업이익률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돼서 내후년 정도에는 460억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까지 진출했는데요. 차량용 블랙박스 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원가 비중이 30%나 차지한다. 그래서 직접 생산에 대해서 경쟁 우위까지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몸담고 계신 또 하나대투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의 개선이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오버행 이슈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오버행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거의 25, 30% 가까이 하락을 해주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 물량이 거진다 소멸이 됐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회사 측 관계자 얘기로는 절반 정도는 지난번에 한번 거래량이 500만 주 나온 그날 블럭딜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W 상장이 6월 4일에 됐습니다. 근데 선매도가 가능하죠? 그러면서부터 매도가 쭉 나와서 4,000원대 이상 가던 것이 3,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20한 7,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3,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375만 주가 나왔는데 대략 계산으로 거진다 이제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이제 매수로 슬슬 전환을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3,100원 전후가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에 좀 적정한 가격대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제가 7,000원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좀 높게 잡은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한 6개월 이상 이런 종목은 사놓고 그야말로 묵혀놓으시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매출 증가하고 그리고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오버행 이슈가 현실화돼서 당연히 이슈는 이제 사라지는 측면 이런 마무리 국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개월 이상 길게 보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한 캠시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동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